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IPO 관련된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 정도 더 소개해 드릴 예정이긴 한데,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엔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원전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나중에 원전 관련된 후기 관련된 컨텐츠를 찍을 건데,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엔캠이 상장을 하는데, 2차 전지 섹터와 연관이 돼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IPO 시장도 그렇고, 저도 컨텐츠를 찍을 때 대부분 2차 전지 섹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엔캠에 대해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오늘 엔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제쯤에 회사가 공모를 하고 뭐를 하는지 일정을 또 좀 알아보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초화학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초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공모 청약일은 10월 21일, 22일입니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15일, 18일 날 3일간의 3, 4일 정도 진행했겠네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상장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이날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주식 수량은 대신증권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이 많기 때문에 이 두 회사에서 아무래도 청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중복 청약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곳을만 선택을 해서 청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회사가 어느 곳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소로스 첨단 소재. 근데 이 두 회사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첨보도 양극재고요. 그리고 첨보는 분리막, 동박이고, 여기는 배터리 관련된 소재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말고도 반도체나 이런 전자장비 소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PPT에서 한번 비교할 만한 회사는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따로 있는데, 이 회사들을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보유예수 물량, 유통 가능한 주식 수량이 얼마만큼 되냐는데, 유통 불가능한 주식 수에서는 현재 절반입니다. 57% 정도이기 때문에 1년, 3년, 6개월, 3년, 물론 1개월짜리는 기관 투자자겠죠. 기존 주주인 기관 투자자일 거고, 물론 이 투자자나 상장 주관사들이 갖고 있는 보유 수량이 곧바로 물량이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공모가 이상으로 상회했을 경우에는 그 시세 차이가 없기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유에서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감을 인해서 조정은 있겠죠. 그런 분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투자자들, 기존 주주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보유에서 얼마만큼 걸리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는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일단은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추가적으로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피스탁에서 내용을 봤고, 다음 PPT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일단 엔캠이 뭐하는 회사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나중에 이제 이 PPT 끝나고 나서 투자 설명서를 잠깐 볼 건데, 그때 같이 보실 때 한번 잠깐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고, 추후에 이 컨텐츠가 끝나고 나서 투자 설명서를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PPT로 먼저 넘어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에서의 이 전해액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즉 정확하게는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
경쟁사가 누구냐? 아까 전에 비교 대상은 뭐 에코프로나 LNF,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등등 회사들을 꼽았지만 정확하게는 저는 이 회사들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놓고 보면은 후성 그리고 동아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상장돼 있는 동아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아 기업을 실질적으로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 둘 다 수출을 하고 있는 B2B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요 고객사들 중에서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거는 투자 설명서 나중에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L사와 S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와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중국 업체들을 납품하고 있고요. 이 두 회사는 유럽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쪽 20년도에 보면은 유럽의 공장이 캐펙스 생산한 톤당 2만 톤을 생산을 해주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랑 헝가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S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또 중국 S사 말고도 중국 업체들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만 톤을 생산해주고 있고 한국에서는 2만 5천 톤, 총 6만 5천 톤을 생산해주고 있고 캐펙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3, 24, 25년도까지 보면은 꾸준히 이제 미국까지 추가돼서 미국도 늘어나고 있고 캐펙스가 증설되고 있고 특히 해외 쪽에서 2배 이상 뛰고 있죠.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남아도 추가가 되니까. 또 여기서도 2만 톤이 더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대형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대형 배터리 쪽 전액을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실 수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좀 이거를 잠깐 넣었는데 배터리 구성 기준으로 이거 삼성 SDI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 양극 4대 핵심인 전액, 분리막, 음극, 양극이 있습니다. 이쪽이 양극이고요. 이쪽이 음극입니다. 이쪽이 음극, 이쪽이 양극. 그래서 이 전액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돕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액들이 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어서 매개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전액이 그냥 전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액도 어떠한 첨가제를 화학적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게 또 이런 이온 간의 원활한 매개체가 잘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구성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더 효율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자 이 화면을 잠깐 구성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SNS 리서치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대형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소형은 IT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무선 관련된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또 헤드셋 또 웨어러블 관련된 소형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의 시장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는 자동차 쪽이 섹터가 커지다 보니까 중대형 쪽 또 여기에 ESS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ESS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는데 ESS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도 배터리 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중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ESS 플러스 자동차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고,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 없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캐페스 증가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공모주에 참여를 해서 배당 공모 이제 일반 청약을 해서 받아가지고 당일 적절한 손절을 할 거냐,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얻고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적절한 가격이냐, 그리고 시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 대비 적절한 평가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만약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가 조금은 불안하다 보이면 빠질 수가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이 그만큼 지금 배터리 섹터 업체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 당일 11월 1일 날 상장하는 그 당일날 전후로 배터리 업체들 소재나 이런 쪽이 주가가 좀 좋은 방향,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면 수급 매체는 당연히 이쪽으로 쏠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종 총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이 투자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투자 방법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형 배터리 시장의 증가와 ESS의 설비가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이 첨가액도 소재이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실적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실적이 조금은 매출은 괜찮지만 영업이익이나 실제 이익단,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까? 결국에는 마진이 증가를 해서 원가가 증가를 하면은 원가 전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은 실적이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모멘텀에 대한 배터리 섹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에 대한 섹터의 강세냐 아니면 약세냐가 중요하겠죠. 그 약세냐 강세냐는 결국에는 전후로 봤을 때, 그리고 향후에도 앞으로 한 11월에서 12월까지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배터리 내재화의 이슈가 있죠. 곧 상장하는 아마존이 투자한 리비안 전기차라든지 노스볼트 같이 폭스바겐 노스볼트 내재화라든지 중국 회사들도 내재화나 테슬라도 내재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재화가 늘어난다는 거는 고객사가 다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즉 뭐 굳이 꼭 우리 배터리셀 3사 SK, 삼성, 그다음에 LG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납품할 수 있는 다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강한 상승세를 이끌 수 있겠죠. 그런 수혜감에 있는 모멘텀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 전자공시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엔캠의 투자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를 한번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또 뭐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요약 정보 1부부터 2부가 있는데, 1부에서 있는 내용들은 자금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 밖에 투자자가 보호할 부분, 이런 것들 위험 요소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부에서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계열사라든지 그 밖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업과 재무에 관련된 거를 짧게나마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사업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리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액, 염, 용매, 첨가제, 전고체, 또 EV, 전기자동차, ESS, 양극, 음극 등등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은 전기차에 크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들은 소재 리튬, 전지를 만드는 사업들, 완성차의 제조업, 니켈 코발트, 폐배터리 산업재 등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핵심은 뭐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매출이 주로 어떤 게에서 많이 나오고 누구랑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의 PPT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원가 구성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업체 공급에 관련된 것들 내용들 업체들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눈에 띄게 보이죠? 엔캠이라고 전액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보도 전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전액이 중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액이 중심이고 이 전극도 하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아무래도 전액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후성이라든지 동화기업 그 자회사 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액 리튬 화학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가 아마 조금은 미세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사업을 뭐 하고 있고 실질적인 리튬 이온 전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액 첨가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내용들을 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지 그 소재 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선정 여부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엔캠은 보면 지금 여기에 전액으로 LG화학이 있죠. 그리고 동아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 SDI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 니켈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S와 EV 쪽 자동차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SNE 리서치에서 가져온 자료가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ESS 시장 규모와 리튬 배터리의 증가, 비중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씩 다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용들, 현재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재료 매입 현황, 그 다음에 제품별 비중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나 IT, EV 쪽 연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동차 쪽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ESS도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40% 정도의 ESS 증가, 자동차 쪽, IT 쪽은 여전히 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미국,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헝가리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SK가 있고 폴란드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출이라든지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 그다음에 헝가리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아래 단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주요 고객사들이 아마 여기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분 잠깐 넘어갈 것 같고요. 이 포괄손익 계산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매출은 너무 좋게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매출 원가와 총이익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증가를 했다가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 판가비도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는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뭐 원가 상승도 있고 부담이 하다 보니까 이 원가 전가가 안 되면 결국에 마진에 대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순이익도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기순이익도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고 이런 거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원가가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재무제표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실적만 개선이 잘 된다고 한다면 매출 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판관비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없고 이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익 잉여금이 조금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좀 자산이 좀 쌓이면은 이 쌓이는 돈으로 통해서 당기순이익도 그렇지만 쌓이면은 그 돈으로 뭐 배당이라든지 혹은 신규 사업을 재투자라는 데 있어서 좀 여력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전액입니다. 전액은 가장 중요한 배터리 소재에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엔캠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동화 기업이나 후성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재무적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또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엔캠 말고 다음 종목으로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